오늘의 주제, 화폐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뭐 화폐 폭탄에 대한 것은 사실 가상이 붙어야 되는데 가상화폐죠. 그것은 제가 띄었습니다. 어떤 누가 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말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게 화폐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당신이 뭐 책임질 것이냐. 아니, 내가 책임을 지기도 전에 모든 것들이 지금 폭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폭탄이 이미 떨어졌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특히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실패로 괴로워했던 20대 남자가 극단 선택을 했다. 결국 자살을 했군요. 암호화폐에 대한 비극이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모님 인터뷰 상으로는 굉장히 빚이 많음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락한 날 경찰이 1시간마다 마포대교에 달려갔다. 이거 왜 이랬을까요? 네. 그만큼 20대, 30대를 중점으로 가상화폐, 예를 들어서 널뛰기가 있는 이곳에 들어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첨벙하고 엄청나게 내려간다면 제가 볼 적에는 많은 자살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바로 마포대교에 1시간마다 경찰차가 다녔다. 이런 얘기를, 기사를 여러분들은 읽으셨을 겁니다. 참 이 정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일이 벌어지는데 책임이 없이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한 것은 여기에도 나옵니다. 사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 그러기도 싫습니다. 박범계가 보좌검사로 있었던 검사 하나를 암호화폐 쪽에 큰 회사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표를 이렇게 서울지검, 중앙지검에 제출을 하고는요,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 중 큰 곳에 변호사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보냈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검사하면 뭐하냐, 수십억 챙기고 거기 가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막아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범계 보좌를 하는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로 이직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누가 봐도 엄청난 냄새가 나는 그런 일을 지금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얼마 전부터 슬슬 기어져 나와가지고 많은 인간들이 이제 코인 드림 2030 비트 우려 재고주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가상자산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표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렇다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은성수 가상화폐 인정 못한다.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 공갈협박했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뭐 이딴 게 있어. 여태까지 2017년, 18년 넉넉히 구경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뭐 좀 해가지고 뻥튀기 좀 해서 나오려니까 뭐? 다 없애? 거래소를? 그걸 하지 말라고? 돈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치를 슬슬 보면서 지금 서로 코빼기 작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걸 잘하는 테슬라, 머스크의 배신. 비트코인 고점일 때 여러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은 최고의 정말 음식 맛이다. 돈 중에 최고의 음식 맛이다. 이 지랄을 하던 이 인간, 이놈이 3,000억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1,100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응? 지가 이거는 정말 최고의 음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맛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지가 그 말을 한 며칠 있다가 3천억 원어치를 팔고 1,100억 원어치를 1,100원입니다. 우리 100억 억을 챙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재벌, 정치 이거 하는 놈들이 이따위 짓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요. 정보 미리 빼가지고 전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테슬라 머스크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오늘 이 인간에 대한 족보를 보니까 아버지가 남아프리카 출신이고요. 어머님은 캐나다 출신이더군요. 뭐 학벌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팍팍 돌아가는 게 자기 이권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19일 트위터를 보면은 돈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는 데이터일 뿐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좀 높아 보인다. 슬슬 발을 빼는 꽁무니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었죠. 꽁무니 빼는 모습. 그러더니 지가 3,020억 어치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고요. 1억 100만 달러, 1,120억 원을 차익을 실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도 뻔히 알 수가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또 블랙스완, 나심, 탈레브, 비트코인은 굉장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돈에 대안으로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이 갑자기 또 며칠 전부터는 비트코인은 속임수다. 폰지 사기와 같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된 날짜에 투기 열풍에 휩싸인 비트코인을 속임수, 폰지 사기,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슬슬 퍼져나오는 건 왜일까요? 벌써 이 인간들은 지네들이 벌 거 다 벌고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작자들은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다단계로 땜빵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은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환치기로 수백억 원어치의 서울 아파트들을 샀습니다. 코인 환치기로 840억으로 55채를 사들인 외국인 61명도 적발이 됐지요. 자, 그 다음에도 비트코인 환치기로 강남 아파트 13채를 사들인 외국인 한꺼번에 다 적발이 됐고요. 여러 이 내용 중에 코인 환치기는 뭐냐면요. 미국 같은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소위 말해서 이 거래가 보이지 않고 지들끼리 이루어지는 돈들은 마피아 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현금에서 영화를 보면은 백으로 해서 현금에서 현금 주고 현금에서 현금으로 받지요. 서로가 이렇게 받고는 모른 척해. 마약 돈도 그렇게 걸어야지 않습니까? 마약이 백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같이 동시에 받은 다음에 동시에 탁 받고 책상에 딱 올려놓고 뚱뚱 올린 다음에 돈 드르륵 이거 지금 얼마 마약 얼마 이런 식으로 돈 거래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마약식으로 그런 식으로 돈이 오고 가는 미국에서 그런 돈들은 집도 못 사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미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보이는 이런 것들을 투자할 적에는 에스크로라는 회사와 또는 변호사 그리고 내가 한국에 저 같은 경우도 집을 사서 돈이 부족할 때 한국에 뭘 팔고 세금을 내고 여기 국세청에 다 신고를 한 후에 텍스 다 내고 나머지 돈 남은 거를 한국에서 바꿔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세금 다 제하고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제 통장, 거래하는 통장, 어카운트 튼 데다가 돈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내가 집을 샀다, 주식을 샀다, 또는 차를 샀다. 이런 것들이 거래에 쫙 리스팅이 돼 있어야 나중에 탈세로 세금을 맞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물론 적은 사람들은 잘 조사도 안 하지만 그래도 투명한 사회,
특히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마약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음흉한 돈들은 뭔가 자기가 제대로 보이고 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판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 환치기 840억 서울 아파트 55채 사들인 외국인들의 그 상황을 보면요. 중국인이 특히 이제 이 61명 이것들이 집값을 강남에 띄울 때 이렇습니다. 부동산들이 띄울 적에 한 100명 정도가 뛰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부동산을 사면은 팔린 집들이 한 30억에 팔렸는데 순차적으로 이게 매물들이 빠지면서 이거 봐라 굉장히 빨리 팔리네 이러면서 10억 더 싸 50억으로 팔아 이게 50억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애들이 환치기로 돈을 들어와서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상 자산 매수를 한 후에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전송이 됐으니까. 그래서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돈을 빼서 매도 후 바꾼 후에 한국 돈으로 바꾸죠. 뭐 김치 무슨 뭐가 있고 뭐 콩이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뺀 돈을 환치기 조직원에게 이렇게 나타난 애들한테 돈을 사부사부해서 환화 송금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이는 이 뭐 수십억,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30억이 현찰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출도 안 받고 그냥 30억에서 30억으로 이게 5만 원짜리를 놓으면 봉투에다 해서 이렇게 가방으로 해서 가방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 물건이 불티나게 나가니까 이거 봐라 물건값 올려도 돼 10억 더 쏴. 이게 완전히 미술관에서 20억 그럼 저쪽에서 20억 저쪽에서 놀랬습니다. 아니에요 악수합시다. 네 악수해요. 네 뭐 인생이 별겁니까 이렇게 악수자고 악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치기 수법으로 사들인 돈이 자그만치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840억 나오는데 제가 볼 적에는 수천억이 지금 돌아갔다고 보고요. 처음에 있었던 대통령이 김학의 논란에 있어서 그 앞에 쓰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어디 외국 갔다 오더니 김학의 이거를 다시 들춰내서 끄집어내라. 그러더니 버닝썬 사건이 일어났었죠. 버닝썬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승리나 뭐 YG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치 않게 이루어진 것에 걔네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었지만 그 뒤에 내막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마약, 도박, 성매매, 폭행 뭐 할 것 없이 이 백지 돈들이 오고 갔다. 그 돈이 바로 가상화폐일 확률이 되게 많고요. 그런 돈들이 현찰로 돌아가면서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고요. 그 엔터테인먼트 돈들이 바로 영화를 만드는 데도 쓰여졌을 거고 드라마 만드는 데도 쓰여졌을 것이고 또 어떤 놈한테는 또 이렇게 사부사부해서 1,000억을 주고 그래서 일부만 한 100억 가져가고 900억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돈들이 바로 이런 가상화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840억만 들여다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엄청난 돈들이 오고 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가상화폐에 오늘 또 이렇게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너무 또 맹신하면서 먼 얘기 아닌가. 곧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1시간마다 한 번씩 마포대교, 동호대교도 가야 되나? 이렇게 경찰들이 그 쓸데없이 왜 돕니까? 그게 신문에 나올 정도니. 이게 지금 굉장히 붙들고, 밀리면 붙드는데 어디서 어떻게 세, 네 달 안에 팍 터질지 요것이 관건이고요. 지금은 2030 그리고 4050 해서 510만 정도가 510만 명이죠. 정도가 뭐 가상화폐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끼어들어서 사실 이 가상화폐는 마지막은
소위 옛날로 말하면 백성, 그리고 지금 서민, 그리고 국민이 마지막 막차를 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이 서울에서도 제가 볼 때는 챙길 놈들은 다 챙기고, 뭐 신문에 보면은 네, 명품을 사고 뭐 수십억짜리 집을 사고 또 뭐 자동차를 사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작자들이 바로 거래소 업자들, 가장 좋은 일 시킨 게 거래소 업자들이죠. 거래소 가지고 있다가 수천억, 수백억 이렇게 돈 벌고 톡 하고 빠지고 딸한테 넘기고 사업자 등록 바꿔버리고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냥 조금 적자를 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3-4달 후에 이뤄질 폭탄, 이 가상화폐에 좀 신경을 쓰셔서 더 이상의 적자가 없기를 저는 기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오늘 화폐 폭탄 다가오고 있다. 폭탄이 터질 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바다 이야기로 큰일이 한번 벌어져서 자살도 막 있었고, 뭐 엉망이었죠. 마지막에 막차 탄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전부 돈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특히 정치하던 놈들 다 빠져나가고, 불쌍한 서민들만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정말 뭐가 아무것도 없는 물. 네, 물은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쪽박 차는 일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조금 적자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빠져나오시면 하는 것이 저는 제 생각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기당할 때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5천만 원 담갔다가 1억 줬다가 이게 막 계속 참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상화폐 문제는 바다 이야기보다도 수백 배가 더 높은 폭탄으로 날아올 것 같고요. 이 도박장 가상화폐는 조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정권의 도박 정권, 그 다음에 펀드, 옵티머스 라임, 지금 뭐 다 슬슬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신라젠, 그 다음에 이제 센트리올 사장은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는데 왜 은퇴를 했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 정권이 지금까지 벌렸던 도박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를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 못지않게 도박, 노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다 이야기하고는 전혀 틀린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날라와서 이제 곧 우리에게 핵 폭탄이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부실 대출로 인해 금융위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전부 파산,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자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외에는 또 희망적인 것은 여기서 머리 잘 써가지고 금융위기? 자,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왔었던 데가 언제죠? 미국은 2008년 서프라임 몰게지가 터졌을 때고요. 우리나라는 1997년 IMF 때였죠. 그때 아마도 부자 된 사람 엄청 많았죠. 왜였을까요? 를 말씀드리고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돈은 절대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상화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금을 잃면은 안 됩니다. 원금을 잃지 않고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두철미한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금을 잃지 않고 손실을 보지 않고 정말 투자하는 데에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확천금은 없고요.
계단을 한 계단씩 안 밟고 첫 계단에서 100계단으로 뛰어오른 사람은 결국 저는 폭삭 주저앉는 것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이 가상화폐로 나중에 깜빵을 가게 되면은 감옥을 하나 더 지어서 그들만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고스톱을 쳐야 되나? 아니면 카지노?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